네, 오늘은 디셀도르프에서 데드라이비 중국 업체인데요. 정말 현지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인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유럽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물어본 바로는 중국에서 가장 큰 업체라고 하고 중국 시장이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데 판매할 곳이 아직 많이 없다 보니까 유럽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판매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럽형 모델을 가지고 또 나온다고 하는데 현재 판매를 하지 않는데도 이 정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실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라이브에서는 세 대의 차량을 전시했는데요. 이 세 대 모두 이베코 데일리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길이는 6m가 되는 차량입니다. 중국에서는 6m 길이를 넘어서게 되면 운전면허에 클래스가 바뀌기 때문에 6m 길이의 차량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 6m 길이 제한에 따른 공간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쪽 확장을 적용한 차량을 보여드릴 텐데요. 측면 확장과 후면 확장 모두 적용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사실 길이 제한보다는 무게 3.5톤의 제한이 더욱더 중요한데요. 데드라이비는 여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무게가 3.5톤을 넘어가서 추후에 유럽형 차량을 별도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런 차량을 나중에 함께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양쪽 확장이 모두 적용되어 있는 차량의 실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실내를 보여드리면 안쪽에 TV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운전석 쪽은 스위블은 적용되어 있지 않은데 이베코 데일리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상당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옆쪽 마감해 놓은 거 보시면 커튼 같은 것들로 또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내 제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이런 색감 같은 것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TV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벙커베드처럼 보이는데 위쪽에 벙커베드 공간도 상당히 크게 잘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벙커베드 양쪽으로 이렇게 창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국내 제조사 차량과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품질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아 보이고 위쪽에 이렇게 또 커튼으로 마감을 해서 위쪽 공간을 또 분리해주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스피커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 하나하나 잘 고려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고요. 마감이 나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훌륭한 마감 품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서 보면 전기 시스템들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바닥으로 내려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은 양면 확장인데 사이드 확장 쪽은 이렇게 거실 공간이 확장되어 있는데요. 쓰여 있는 가죽 같은 것들도 한번 보게 되면 가죽의 질감 자체는 최상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죽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네 분이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큰 공간처럼 보이고 위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 별도로 제공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은 이렇게 옆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또 싱크볼부터 해서 이런 공간들도 상당히 깔끔해 보이고 위쪽에 또 전자레인지도 부족하지 않게 제공됩니다.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이 제공이 되는데 화장실 및 샤워실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한 모습입니다. 국내 제조사 대비해서 전혀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고요. 안쪽에 비데가 장착되어 있는 변기가 들어가 있는 것도 좋아 보이고 여기에는 이렇게 샤워 커튼 별도로 걸 수 있도록 하나하나 깔끔하게 잘 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회사라고 하는데 확실히 중국 최대 회사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쪽 침실 공간은 뒤쪽이 확장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중국은 길이 제한이 있어서 6m 이상이 되면 라이센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길이 뒤쪽 확장을 통해서 공간을 크게 해주고 있는데 6m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차량이 길어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또 냉장고 공간인데 데포드사의 제품인데 나무 마감으로 해놔서 이런 것들도 일체감이 있어 보이고 뒤쪽에는 세탁기 공간 들어가 있고 세부적인 것들은 또 수납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침실 공간은 커튼으로 마무리를 해놓고 있는데 공간 분리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쪽 침실 같은 경우에는 폭은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도 두 분이 주무실 만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양쪽에 이렇게 창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창 같은 경우에도 답답하지 않을 정도의 모습이고 근데 조금 높이가 높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고 뒤쪽에 판넬 같은 경우에도 고급스럽게 이렇게 마감을 해놓고 있고 안쪽에 수납한 공간들도 하나같이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스피커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신경 써서 제작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또 맥스팬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내 제조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위쪽에 히터, 토출구 같은 경우에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입구 쪽에 컨트롤 판넬 같은데요. 여기도 수납한 공간들 하나같이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깔끔한 모습이고, 천장 같은 경우에도 가죽 마감으로 해놓고 있어서 하나하나의 마감도 많이 신경을 쓴 포인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사이드 부분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공간이 제공이 되는데요. 여기 안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2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수납한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처럼 보이고, 220V 단자들도 2개나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접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깔끔하게 한 번 더 덧대면 좋을 것 같지만, 마감에 있어서도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해 보입니다. 유럽 분들이 좀 열광할 만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이렇게 외부 샤워기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 제공이 되고요. 여기는 청수주 입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이렇게 또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제공이 되고 있고,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너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안전을 생각한 좀 더 좋은 제품이 적용되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제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한번 보게 되면 뒤쪽 수납 공간인데요. 이베코 데일리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차량이라면 보통 큰 수납 공간을 많이 기대를 하실 텐데, 이 차량은 수납 공간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안쪽에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잘 해놓은 모습이고, 그리고 이 수납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으로도 도어가 있어서 양쪽에서 모두 접근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확장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슈인텍 방식으로 해서 옆에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포인트가 3군데나 되기 때문에 하중도 충분히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실링되어 있는 포인트들도 빈틈없이 잘 실링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이게 중국에서 대충 만든 차량이 아니라 정말 신경 써서 만든 차량이다 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확장되어 있는 부분을 밖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확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확장되는 방식은 슈인텍 방식으로 레일을 3개로 잡아주고 있는데, 하중이 충분히 지지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차량이 옆으로 기운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토 레벨링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데드라이브에서 만든 더블 익스펜션 차량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급감을 높여놓은 것은 국내 제조사들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데드라이브의 차량은 마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국내 제조사에 전혀 꿀릴 게 없는 것 같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1억 4천만 원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양쪽 확장이 적용되어 있고 유럽에 나오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유럽 차량들이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비싸다는 걸 감안한다면, 유럽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지 좀 납득이 가는 부분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정말 차량 잘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좀 더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유럽 시장에 도전한다면 이런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계속해서 데드라이브가 독일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